자, 최근에 또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이 뜨는 금매 기사는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라고 그러죠. 7억 떨어졌다. 보유세 피하려는 금매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이게 34억 원에 거래된 거에서 26억 8천까지 7억 2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 이 얘기죠. 그랬을 때 매도해서 주택 숫자 줄이게 되면 이번에 거래한 매도인은 주택 숫자를 줄여서 4천만 원대로 예정됐던 보유세를 10분의 1 수준인 400만 원 가량으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찾아봤을 때 다주택자에서 줄인 거죠. 지금 2주택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기사 나오자마자 댓글들이 득달같이 달리기 시작하죠. 특히 네이버에 있는 돈을 많이 집에다가 쓴 사람들이 많더라. 많이 모여있죠. 수천만 원 보유세 아끼려고 7억을 싸게 판다. 이게 정상적인 거래냐 증여 아니냐. 제대로 된 대답 있죠. 보유세는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안 팔리면 계속 내야 되는데 마치 보유세 한 번만 내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보유세 몇백 몇천 때문에 7억 두고 말도 안 된다. 잠실 리센츠처럼 아버지와 아들 거래 같은 특수관계자 거래일 것이다. 이거 국토부에서 아니라고 했죠. 국토부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아님. 근데 끝끝내 아버지와 아들 거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게 제가 저번에 임금 부동산에서 그 해당 부동산이 아니고 임금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이야기들 하잖아요. 뭐 부자 거래니까 해당 그거 없다. 근데 나왔잖아요. 일단 특수관계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뭐 따로 조사를 들어가겠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거일 거야.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그 이후에 19억 거래된 거는 이 거래 못 보고 거래한 거죠. 그 전에 가게하게 됐다든가. 아니 그게 아니면은 안 되니까. 자기들한테는. 그렇죠? 국토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기죠. 언론들이 이제 또 나서기 시작하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특수관계자 거래라고 임금 부동산이 확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나 다를까 지럴드 경제에서 착시주의보 이런 거 올리죠. 또 뭐 다른 데서는 같은 단지 내 착시주의다. 한강 조망권, 뭐 서초 잠원동 10만포 2차를 가지고 조망권에 따라 5억 원 차이 벌어지니까 이 정도 차이는 아닐 거다. 여기도 뭐 저층의 바깥동이라 원래 호가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요만큼 떨어진 거다.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죠.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먼저 거래되고 그 다음에 얘가 거래됐을 때는 그동안 지들이 가격 막 7억 상승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요거 뭐 저층의 바깥동이어서 실질적으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 상승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 없죠. 특급 매물이라도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 차이가 과연 7억이나 갈까요? 34억인데 34억이면 5분의 1 수준 20%가 차이가 나나요?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나죠. 보통 프리미엄 5, 6억 원 수준이더라도 1, 2억 원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떨어진 건 맞죠. 네, 어떻게든 지금 아니야 7억은 아니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를 땐 그런 얘기 안 해놓고. 자, 지금 어때요? 또 뭐 보유세 때문에 팔았다고 했는데 보유세 폭탄 맞았지만 100명 중 65명은 당장 아파트 팔 생각이 없다. 여기 보면은 직땡에서 앱 사용자 1470명. 제가 이 앱 사용자는 전체적인 대표하는 집단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한번 그랬을 때 공동주택 보유자 중 공시가격 발표로 올해 매도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34.8%가 있다고 답했다. 34.8%가 매도하겠다가 아니라 올해 매도를 고려하겠다. 비율이 작나요? 엄청난 비율 아닌가요? 100명 중에 35명이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소리인데 65명이 팔 생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이 과반수니까 보유세 폭탄은 큰 효과가 없다. 이건가요? 아니죠. 무려 35명이나 팔겠다는 마음이 나왔다. 이 소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160만 채 2018년 기준이죠. 그 중에 58만 8천호 매도 고려 비율 35% 적용하면 58만 8천호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58만 8천 명이 팔겠다는 건 아니죠.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집 살려고 보는 사람들이었겠죠. 요즘에는 집값 하락세 나오면은 살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팔려고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35%나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 라는 거는 오히려 매도 안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역효과죠. 물론 전체 중에서 35%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만큼 매물 나오면 장난 아니죠.
올해 이만큼 나오면 미친 거죠. 공급 부족이라는 말 싹 들어가죠.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꽤 많이 나올 것이다. 20만원 정도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많은 매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정도는 예측이 되죠. 저번에 뭐 신축이니 재건축만 하락했지 신축이니 대장주니 이런 거 하락 안 한다고 했는데 다 나왔었죠. 지금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서울 아파트 일반 아파트로 하락세 확산됐다. 저번에 왜 그런 얘기 했어요? 아직 뭐 노도강이나 금강구 이런 데들 고가 아파트들 없는데 그래도 상승폭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오른다 프레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입주 10년 전후 일반 아파트로 확대되고 있다. 제가 얘기했었죠. 9억 이하 이런 일반 아파트들 떨어진다고 해서 오래 못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 나온 건 뭐예요? 대장주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31억에서 26억 5천까지 호가 떨어졌다. 매물 나왔다. 잠실S 19억 전후 18억에도 나와 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도 가격 조정 받나? 신축 아파트 가격 조정 받는다는 게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 가격 상승액이 줄었다.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신축 아파트랑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 가격이 예전에는 분양가가 이 정도였으면 신축 아파트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가 떨어져서 분양가가 이 정도면 신축 아파트가 이 정도로 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갭이 줄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로또는 없다. 점점 더 없다. 점점 더 없어질 것이다. 자, 지금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2분기 연속이죠. 2분기 연속 줄었어요. 이게 전매제 한 10년인데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로또가 남아있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로또는 뭐다? 800만 분의 1인데 꽝이죠. 로또는 보통 꽝이더라. 3억 8,644만 원이었지만 지금 고분양가 제한 들어가서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음에도 신축 아파트도 같이 떨어지니까 1억이나 줄었다. 3분의 1 정도나 줄었다. 신축 아파트도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매매 거래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늘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 안 늘었죠 많이. 여전히 반도 안 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게 한 달 차이가 아니라 얘는 21일 이전에는 그 신고일이 60일이고 얘는 바로 30일인데 지금 거의 신고가 같이 마무리되죠. 4월 말에. 그런데 아직도 반토막이더라. 꽤 많이 됐겠죠.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신고가. 그럼에도 줄어든다, 계속. 거래량 줄어들고 호가 떨어지고 금매 나오고 이거 다 무슨 뜻이에요? 서울 아파트 하락세가 시작되었다. 늘 말하는 매물잠금은 매물잠금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거래량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가격도 같이 떨어져요. 매물잠금이 됐는데 왜 가격이 같이 떨어질까요? 그냥 거래량 줄었다는 걸 매물잠금이라고 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늘. 자, 선도 50지수. 자, 선도 아파트들 어떻게 돼요? 지금 요때 913 때 한번 하락세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집값 다시 오를 때 올라갔죠.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하락 직전까지. 여기서 올라갈까요? V자 반등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절대 아니죠. 지금 추세 보면 다 나오잖아요. 선도하는 애들이 이제 또 떨어질 예정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따라서 떨어지겠죠. 매매 거래지수는 6.8이에요. 6.8. 저번에 매매 거래지수 한 9.5 정도 됐었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매매 전망지수 떨어지고 있죠. 99.2까지 떨어졌죠.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제는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 소리죠. 자, 매매 가격 지수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KB 거는 호가 반영하니까 실거래가 반영하는 감정원으로 가서 보면 하락폭 저번에 꽤 컸었죠. 하락폭 2배로 커졌죠. 강남구 커졌죠. 서초구 커졌죠. 송파구 커졌죠. 강동구 2배로 늘었죠. 양천구 아직 그 목동 그 신시가지 뭐 안전진단 통과하고 이러면서 그나마 좀 버티지만 0됐다. 그렇죠? 마용성 하락폭 다 커졌고 노도강 상승폭 다 줄었죠. 제일 많이 올랐다는 구로도 0.06에서 0.05로 다 줄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뭐 전세 살면 바보라느니 뭐 호구라느니 이러면서 집 사라고 유도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뭐예요? 악마들이죠. 자, 선도 몇 개만 찝어서 봅시다. 32억 12.16 직전에 32억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나와요? 27억. 거래는 26억 5천도 됐다. 그리고 뭐 28억인데 이것도 최근 낮춘 거다. 이렇게 낮추는 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자, 반포 힐스테이트 115A로 볼까요? 23억까지 올랐었죠. 2019년 7월에. 그리고 12월까지 뭐 더 올랐다고 치더라도
다시 떨어진 거죠. 지금 22억 나오고 21억 5천 22억. 그때 호가 훨씬 더 높게 불렀을 거예요 아마. B도 26억 3천 나왔으니까 못지않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떨어지고 있다. 또 낮췄다. 가격 계속 낮추고 있다. 반포자이 116A 12, 16 이후에도 26억 2,50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24억 나오고 있죠. 116C는 27억 거래했는데 24억 나오고 있더라. 층수는 더 높죠. 최고 전망 앞에서 뭐 전망이니 뭐 위치에 따라 차이 있다 그러니까 최고 전망의 로얄층인데 나름 저층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층보다 싸게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레미안 마포 웰스트림 마포로 가보면 15억 5천까지 올랐지만 마포는 좀 늦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지금 더 낮추고 있다. 호가 낮추고 있죠. 2000 용산이죠. 용산 35억까지 나왔었죠. 지금 27억 거래되고 30억대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단지 하나하나 찝어봐도 나오는데 착시 현상이다. 혹은 뭐 단지 찝어봐도 떨어진 건 없더라. 이렇게 다 떨어진 게 나오는데 안경을 사드려야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뭐 호도하는 언론들은 눈치 보기에 약보합세인데 노도강 상승세 여전. 상승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여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세 떨어지더라도 상승세가 유지됐다. 더 솟았다. 이게 언제랑 비슷하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노도강 오르고 그 다음에 저기 구리 오르고 뭐 인천 오르고 수도권 외곽 지역이 오를 때 그게 뭐다? 끝물의 신호다. 지금도 얼마 전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저희 뭐 검단 그거 영상 올려놨더니 아니 52대 1인데 무슨 미분양 나냐고. 아니 누가 당장 난다고 그랬나. 계속 나오면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풍선 효과는 오래 못 가는데 올해 계속 그렇게 공급이 되니까 오늘 예측해서 내일 맞출 정도의 상황이 오면은 제가 아니어도 맞출 수 있어요. 누구나. 그때쯤 되면 누가 봐도 알아요. 자, 강남 3구 떨어지고 노도강 오른다. 금융위기 직전이랑 닮은 꼴이다. 그죠? 리먼 사태 직전에 노도강 20%씩 막 올랐죠? 그리고 강남 4구 떨어지고 목동 있는 양천구 떨어지고. 그렇죠? 요거 2020년 1분기 호가는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강남 3구 다 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노도강은 계속 오르고 있었죠. 이게 뭐다? 금융위기 직전이다. 닮은 꼴이다. 왜? 또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그때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가 왔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얘기했었죠. 제가 12, 16 부동산 대책 효과 없었다. 가계대출 9.6조 기업대출 뭐 이렇게 증가했다. 그죠? 어디 돼지털 같은 언론에서. 자, 가계대출이 왜 증가한 거예요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많이 늘었어요? 그 전보다?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늘 수 있죠. 왜? 자영업자들이 내 돈 주고 집 샀다가 가게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주담대에서 메꾸는 경우 많잖아요. 제가 저번에 어느 영상이더라 이야기했었는데 자영업하다 포기하고 근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주담대 받아서 다른 장사 하더라. 이런 분들 늘어났죠 많이. 그만큼 경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난 거 이유가 뭐예요? 경제위기죠. 경제위기 때문에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12, 16 부동산 대책과 관련이 있나요? 되게 웃긴 거는 집값 떨어지는 거는 질병사태가 터지기 전에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책 때문이 아니라 질병사태 때문이라 하고 지금 이 가계대출은 경제위기 영향을 준 게 질병사태죠. 질병사태 때문이 아니고 12, 16 부동산 대책이 효과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물론 같은 언론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언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왜? 집값 떨어지면 투기꾼들 매수심이 떨어지면서 투기꾼들이 안 사고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 건설사들한테도 좋은 일이 없죠. 투기꾼들이 집을 사줘야지 실수요들도 집을 찾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분양가도 마찬가지고 분양하기도 더 좋죠. 투기꾼들이 붙어주면. 거기다가 이번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후분양 추진하는 이유가 아니 왜 분상제 하는데 후분양 추진해? 그때쯤 되면은 집값 계속 올라서 공시지가 오르면은 분양가 책정할 때 집값 더 높게 책정한다. 그러니까 집값 계속 오르길 바라죠. 건설사는 떨어져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계속 편들어 주는 거잖아요. 절대 정책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닌 척. 왜? 안 그러면 규제 안 풀어줄 거니까. 자, 전세시장 가볼까요? 자, 전세가 버텨줄까요? 자, 주택시장 묶었지만 아파트 값은 하락했지만 전세 가격은 올랐다. 왜? 공급 부족 이야기 하는데 매물 안 나오면 그만큼 수요도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전세값 오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 전세. 파는데 우리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2억 더 주고 살겠다.
실질적으로는 평균 전세 가격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됐을 거예요. 한 4억 가까이 높게 전세 살아주겠다. 그럼 갭이 4억이 더 줄어드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사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6월 전에 팔려는 사람들. 10년 이상 양도세 중과도 피하면서 보유세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 때문에 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은 계속 오른다. 매수 심리가 지금 유동성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여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오를 상황일까요? 이번 주 지표 나온 거 보면 어때요? 155.5였죠. 전세 수급지수 떨어졌고, 전세 거래지수도 지금 떨어진 거 눈에 보이고, 전망지수 뚝 떨어지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다 어떤 상황이에요? 전세가 오를 상황이 아니다. 전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전세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년에 매실도 많지 않은데 전세 대란 날 거다. 전세가 버티면 매매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전세가 수준까지 방어를 해주겠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세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왜? 역전세 나면 지금 갭투기꾼들 대부분 여유자금 없죠. 이거 본인들이 인정했죠. 그 투기 조작 유튜버들에서도 전세 살면은 그 갭투기꾼들이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돌려주지 못하니까 그 현금이 없어서 타이밍을 못 잡는다. 본인들이 인정했죠. 갭투기꾼들 여유자금 없죠. 최근 영끌에서 갭투기 하는 사람들 나왔죠. 영끌 갭투기꾼들 당연히 여유자금 없죠. 갭투기꾼들은 여유자금이 없다. 역전세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돌려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역전세 나면은 경매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세가 더 가속화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매매는 이제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계속 오를 거다 이야기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병사태 때문이라 되면 다시 오를 거다 이 얘기하면서 이제는 떨어지는 거 돌릴 수 없으니까 전세가 오를 거다. 여력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 얘기하는 것 뿐이죠. 결론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어떻다? 지금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하이먼 미즈키 모델에서 이때 30대 영끌 수요들이 매수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남았을까요? 빨리 사야겠다는 마음, 급한 마음과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남았을까요? 남아서 떨어지는데 또 호도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게 마지막이다. 하이먼 미즈키 모델에 따라서 이게 마지막이다. 앞으로 떨어진다. 없으니까. 살 사람들 없고. 이게 이때보다 길어지게 되면 매수 심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결론. 서울 아파트 장기적 하락세 시작했다. 지금 뭐 대전이니 세종이니 혹은 뭐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니 오른다는 거 뭐예요? 일시적이다. 서울 떨어지는데 다른 데가 따라서 오르면은 빼서 서울 가죠. 한계가 있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